네, 안녕하세요. 한자월드 그랜드 슬림 강사 오재호입니다. 벌써 12강을 또 맞이하게 됐네요.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많이 힘드시죠? 다 아는데요. 저도 뭐 그런 걸 다 겪고 했는데 그 힘든 고비만 넘기면 돼요. 뭐든지. 그 인생을 뭐 산 고기에 비유하잖아요. 뭐 공부도 그렇지만 인생도 그래요. 정말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해도 그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때 다시 돌아보면 아유 그때 어려운 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이 훨씬 더 어렵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그게 엄청 어렵거든요. 근데 그 산만도 넘으면 되게 쉬워지니까요. 그 산, 그게 좀 문제인데요. 그거를 이제 잘 극복해서 넘어주시라는 그렇게 진짜 당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그 산만 넘어가면은요, 여러분들 어느새 뭐 한자의 거의 달인이 되신 모습을 본인이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까지 정말 힘내시고요. 오늘 또 12강 이렇게 시작할게요. 12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12강은 처음에 벗붕자부터 볼게요. 벗붕. 여러분들 벗이 친구죠? 벗이 친구인데, 친구, 여기는 주로 거의 뭐 이성 친구보다 동성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이 두 개 쓰고 싶은데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그 사람이 두 개 쓰는 게 또 한자로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 관련된 사람이 결국 고기잖아요. 고기 덩어리. 너무 비인간적인 말인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고기 두 개 써가지고 육답을 썼어요. 뭐 친구끼리는 진짜 말 그대로 막 목욕탕도 같이 가고 그러잖아요. 서로 그 서로의 그 살 고기도 고기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살을 서로 보여주고 그 마귀판 사이들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나란히 있는 모습 그거를 사람이지만 이렇게 고기로 해가지고 뭐 동물들도 친구가 있겠죠. 서로 그러면은 동물끼리도 같이 다니고 하니까 그 친구 서로 사이좋은 친구끼리 이렇게 나란히 가는 모습을 보는 게 법붕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달월인데 뭐 달이 두 개 떠있다 이게 법붕이 아니라요. 그 고기가 두 개 나란히 있어서 그 친구라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법붕자 이렇게 나오면은 아 이거 고기가 두 개 나란히 이게 참 친하겠구나 서로 친구구나 내 친구랑도 이렇게 서로 살도 보여주고 하지 뭐 이렇게 해서 법붕자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붕어, 붕당, 붕배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붕자 삼국에 붕자가 두 개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 붕자만 아시면 되겠는데요. 무너질 붕자, 무너진다. 뭐 하늘이 무너진다, 뭐 천둥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무너지는데 무너지는 거를 뭐 사람들은 집이 무너질 수도 있고 다 무너질 수도 있지만은 예전 사람들은 산이 무너지는 거를 그 가장 큰 걱정거리로 생각을 했어요. 진짜 사자한테 나봐요. 당장 뭐 마을 하나가 초토화 되는 건 일도 아니죠. 그렇게 해서 산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산이 무너지는 게 진짜 크게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게 원래 거의 하늘이 무너지는 건데 그렇게 해서 산을 이렇게 부수로 씁니다. 산이 무너지는 거를 가장 크게 무너지는 거니까요. 집 무너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해서 산이 무너지고 붕자는 이걸 그대로 밑에 땄어요. 음으로. 그렇게 해서 법붕자 밑에 쓰시고 벗이 산 아래 있으면 무너지냐고 그게 아니라 음으로 이걸 가는 거. 그렇게 해서 이게 부수고요. 산이 무너져야 진짜 그 대박 진짜 왕 무너지는 거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붕괴사도 많이 알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요새 멘붕 막 이러는데 멘탈 붕괴할 때 이 붕자를 씁니다. 그러고요. 붕어라고 뭐 그 저수지에 있는 붕어가 아니라요. 뭐가 무너졌냐? 어자가 이게 임금님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뭐 어전하면 뭐 임금님 계신 그런 궁전인데요. 붕어면 뭐겠어요? 임금님이 무너졌다. 임금님 뭐 멘탈이 무너지셨나? 그건 아니고요. 임금님 돌아가신 거죠. 그렇게 해서 붕어 높게 표현을 합니다. 임금님 야 돌아가셔서 사망했어 이러진 않고요. 옛날 사람들은 부흥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왕비에 일단 제가 성별부터 여쭤볼게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왕비 여자죠? 네 그렇습니다. 여자를 써주시고요. 비자는 기자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음으로 기 그리고 뭐 왕비들이 많이 이렇게 꿇어 앉아 있었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왕비 비자를 이렇게 쓰고요. 부수로는 계집력 여자는 여기 변을 쓴다는 거. 왕비 여자니까 그렇게 해서 양귀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의 미녀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진 보니까 뭐 미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제 취향은 아닌데 뭐 예, 보시는 분들 미녀이실 수도 있어요. 아무튼 제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사진으로는 네. 실제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리고 비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고 낮을 비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낮을 비 낮다 뭐가 낮냐 뭐 많이
낮은 게 많죠. 뭐 심해가 제일 낮죠. 이 세상에는 바다 깊숙한 게 제일 낮은데 여기 뭐가 낮은 걸로 맞냐? 여기 제가 직접 써드릴게요. 낮은 B자가 이렇게 쓰는데 이 왼손으로 무슨 물건을 들고 있는 거를 표현했다고 해요. 왼손으로. 오른손이면 뭐 다른 이런 거나 이런 게 썼겠죠. 근데 여기 왼손으로 지금 뭐 물건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왼쪽이 뭐냐? 주로 왼쪽이 안 좋은 의미거든요. 오른쪽이 좋고. 그래서 왼쪽 전에 제가 헷갈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뭐 좌천이니 뭐 왼쪽이 안 좋다, 오른쪽이 좋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도 왼쪽으로 무슨 일을 하고 왼손으로 잡는다, 왼쪽이 오른손보다 좀 낫다, 지위가 천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왼손은 천하게 여기니까요, 중국에서 특히. 그래서 낫다는 의미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왼손으로 잡고 있는 모양. 그리고 여기는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800이거든요. 보시면요. 그렇게 해서 워드 프로세서나 이런 프로그램 보면은 B자가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받전자 밑에 여기에 점 있고 이렇게 쓰는데 이러면 8획이 안 되거든요. 9획이 돼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요거를 연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한 1, 2, 3, 4, 5, 6, 7, 8 딱 되죠. 그렇게 해서 뭐 가끔 강의하시는 분들도 그냥 워드 프로세서 보시고 이렇게 받전자 쓰고 밑에 점 찍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8획은 정확히 지켜주셔야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 그렇게 쓰는 요령까지 알려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부수는 10십이에요. 밑에 손이죠. 왼손으로 뭐를 짚고 있다. 근데 왼손은 뭐냐? 중국에서 예전에 천하게 여겼다, 오른손보다는. 그렇게 해서 낫다는 의미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집종비인데요. 계집종, 여자종. 계집종이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제가 이런 질문 계속 드리는데 여자죠? 계집종. 네. 여자녀를 썼고, 제가 보통 지금에 안 찍는 이유가 있죠. 이거를 오른쪽에 씁니다. 네. 계집종이 막 신분이 엄청 높나요? 아니죠? 낮죠? 엄청 천하고 예전에 종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썼어요. 여자인데 신분이 낮다, 그리고 B자를 읽는다 그렇게 썼고, 그 다음 계집종이니까 이게 부수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노비, 비보, 비첩 할 때 B자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살찔비, 살찌다. 여러분들 살이 참 고민이시죠? 살찌는 거. 저도 지금 살 엄청 쪘어요. 원래 예전에 제가 살을 막 엄청 빼놨거든요. 여기서 한 7kg 빼놨어요. 빼놓고 이제 동영상 촬영을 하자 그랬는데 그때 마침 무슨 일이 생겨서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몇 달 있다가 지금 촬영하게 되니까 이 배는 그대로 다 찍고, 정말 제가 그때 찍었어야 되는 건데, 진짜 살은 찌긴 쉬어도 빼기는 어려워요. 네. 계속 보시겠습니다. 살하면 뭐죠? 사람 몸과 관련된 신체 하면, 네, 그렇습니다. 육달을 쓰셨죠? 살찐다. 근데 B자는 여기서는 꿇어앉는 게 예전에 이거랑 병구절 이렇게, 그러니까 꿇어 앉아있는 모습이라고 제가 부수 시간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게 원래 여기에 쓰였는데, 이거랑 좀 구분을 하려고 여기서는 이렇게 썼어요. 이 파자를. 이게 원래 파자인데, 원래 자형은 이거예요. 이렇게 꿇어 앉아있는 이 장단지, 이 허벅지가 살쪄 있다. 그래가지고 허벅지살. 그렇게 해서 살찔 B자인데, 보통 이렇게 꿇어 앉아있으면 이 다리가 굵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일본 여성들이 물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막 다리가 되게 굵거든요. 일본 여행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특히 뭐 여고생들도 굵고 한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뭐 자전거도 물론 많이 타지만 이런 정자 자세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자세, 그게 다리가 굵어지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꿇어 앉아있으니까 다리가 굵어졌다, 그래서 뭐 살찐 것 같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B, 살찔 B자. 그래서 살찔 B 하면 뭐 어느 단어에 쓰일까요? 비만. 그쵸? 비만 클리닉도 여기서 많이 나오는데, 살찌니까 보기 유기부수고요. 그럼 비만, 비료, 동작물 살찌게 하는 거죠. 비료, 청고마비, 비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손빈자인데요. 제가 손에 대해서 첫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부수 말고요. 이 3급 첫 시간에 뭐가 있었죠? 손객자가 있었죠. 그때 제가 손님은 어디서 맞이해라? 손님은 어디 밖에 노천에서 그냥 벤치에서 오셨어요. 여기서
뭐 소주나 먹고 이러진 않겠죠. 주로 이런 그 집 안에로 들여와서 아유 어서 오세요 그러고 집에서 뭐 차려놓고 그렇게 손님을 초대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 안으로 초대했어요. 근데 집 안으로 초대해가지고 뭐 집안이 텅 비었어.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 오는 동안 앉으세요 그러고 뭐 차례도 안 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진짜 손님 기분 참 안 좋겠죠. 뭔가 예전에는 손님이 오면 예물을 좀 드리고 뭐 음식을 대접하고 했는데 그 예물 관련된 게 예물하면 또 돈이나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조개패로 이렇게 대접을 했고요. 요 위에는 뭐냐, 이 거를 보자 아시죠? 거를 보자 이렇게 쓰는데 이게 위에 진짜로 돌렸을 때 이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렇게 좀 변형이 됐는데 이 들어오고 있는 발 모양이에요. 진짜가 그 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발의 뜻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거는 앞으로 가는 모양이고 이건 들어오는 모양이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고 있는 손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 예물로 아유 어서 오세요 여기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물 바치고 있죠. 그 모양을 보는 게 손빈자. 그래서 보시면은 아 집안에 이렇게 돼 있구나 그렇게 해서 손빈 쓰실 수 있다는 거. 이게 그 훈훈 문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면 되고요. 그 손님을 맞이할 때는 역시 이런 예물을 갖춰서 맞이해야 된다는 거. 예물 없으면 싫으시죠? 네. 그래서 예물이 꼭 필요했으니까 예물 이게 부수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자주 빈자인데요. 여러분들 자주 몰아세요. 자주 몰아한다. 여기서는 제가 그냥 써드릴게요. 이게 자주가 또 설명하기가 좀 고자에다가 이 머리 혈자 썼는데 이게 왜 자주냐? 이게 원래는 좀 복잡한데 제가 빨리 설명드릴게요. 이게 원래는 그 물수가 들어갔다고 해요. 물수가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자냐? 건널 섭자잖아요, 그렇죠? 건널 섭자인데 이게 물이고 이게 그 물의 그 뭐라고 그러죠? 주름? 물을 막 건너가면 물에 이렇게 막 퍼지잖아요, 그렇죠? 주름이 막 생기죠? 그 주름을 건넜다고 해요. 그래서 주름인데 이게 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에 이런 주름, 머리에 그 뭐라고 그러죠? 머리에 주름이 얼굴을 찡그려야 주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얼굴을 찡그린다, 자주 찡그린다는 의미에서 뭐 그렇게 나왔다고 해요. 자주 빈자가. 그러는데 여기서 음을 빌려가지고요. 그렇게 했는데 뭐 사람이 자주 이게 걸을 보자잖아요, 왼쪽이. 자주 걸어다니는 곳.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니까요, 머리가 자주 이렇게 자주 찡그리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좋은 뜻이니까요. 자주 찡그리지 마시고 여러분 항상 웃으시잖아요. 지금 모습 그대로 계속 웃으세요. 웃는 게 좋은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찡그린다는 표현 말고 자주 어디를 갈 때 걸어가잖아요. 자주 가는 곳을 막 그렇게 뛰어가고 그러진 않죠. 자주 뭐 단골 무슨 집 있다 그러면은 천천히 걸어서 자주 가는데 그렇게 해서 자주 간다. 머리가 자주 거기에 향해 간다. 그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걸 부수는 머리. 자주 가는 건 아무래도 머리가 향하죠, 그쪽으로. 머리는 자꾸 안 가려고 하는데 안 돼 막 이러면서 가진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설명이 길어졌네요. 좀 한자가 어려워가지고요. 그렇게 자주 빈자, 이거는 손 빈자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주니까 빈도, 얼마나 자주 하는 그 횟수, 빈도, 빈발, 빈사, 그리고 빈번 그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예문으로는요. 다음 부를 빈자를 보시겠습니다. 부를 빈자. 누굴 부른다. 부르면은 입으로 부르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런데 여기서는 그 부르는 입장이 아니라 그 듣는 입장에서 썼나봐요. 누가 불렀다. 그래가지고 여기 귀자를 씁니다. 귀자. 누가 불러준다는 의미, 부른다. 그렇게 하고 오른쪽에는 이걸 빈자로 읽는데 이렇게 해서 부를 빈자. 그리고 부수는 이게 듣는 입장이다. 뭘로 듣는 거야? 근데 이게 좀 사람이 입 벌리고 있는 모양 같잖아요, 그렇죠? 막 불러서 이렇게 귀로 들어가지고 오는 거. 이게 그 사람 입 모양이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리는 게요. 나중에 그걸 외우시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뭐 턱 악자라든지 그럴 때는 이거에 뭐 위에 입구 2개 쓰고 뭐 해가지고 턱 악자로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턱이 입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입 벌리면 턱 없으면 입이 안 벌어지죠. 그렇게 해서 턱 악자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게 좀 입 모양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뭐 하면은 여기서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른다. 부를 빙자. 그렇게 해서 빙자. 다른 사람이 장인을 말하는 거죠. 장인어른. 그리고 초빙하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사 초빙해라 뭐 해가지고 초빙된 강사. 빙모. 이건 장모님이죠. 빙모. 그렇게 해서 보시면요. 여기는 다른 거는 그 부른다 그러면 주체적인 거라서 입구를 쓰기 쉬운데요. 여기는 부르는 걸 듣는 입장이다. 그렇게 해서 귀가 부수라는 거. 그렇게 해서 부를 빙자.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초빙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여러분들도 많이 초빙 당하시죠? 그렇게 해서 뭐 강의도 나가시고 그러실 텐데, 네. 아니면 앞으로도 많이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 다 능력자시니까요. 그럴 때, 이 사람이 빙자, 그래, 부를 빙자로 초빙하는구나, 이렇게 했다. 아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 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벌써 이게 끝났고요. 비읍이 끝났고 시옷. 7번째 자음인데요. 이게 10개가 넘는 동음이어가 있어요. 살자가 10개가 넘고요. 뭐 상자도 뭐 서로상, 뭐 호기상에서 10개가 넘고 숫자도 10개가 넘고 이렇게 많은 게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좀 거기에 주의해 주시고요. 네, 나머지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자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사자, 뱀사자. 뱀사자는 제가 그 몸기 3종 세트 할 때 그 마지막 나오는 거에 나왔었는데요. 뱀사자. 여기 다 막혀 있는 거고요. 조금이라도 반 열려 있으면 이미 다 열려 있으면 몸기라고 제가 그 3종 세트 설명될 때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도 3종 세트 중에 하나니까 원래는 그 몸기겠죠, 부수가. 몸기. 그리고 이게 뭐 뱀머리고 막 내름내름 하죠, 배가. 배가 뱀이. 네. 그리고 이게 꼬리. 뱀꼬리. 그렇게 해서 뱀사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사시, 을사조약. 이렇게 뱀이라는 의미 말고 주로 이거는 그 간지, 이것도 간지에 나오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간지로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간지, 뱀사.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 뱀사가 다음에도 연결됩니다. 제사사. 여러분들 제사는 누구한테 지내세요? 조상님한테도 지내고 이런 신에게도 지내잖아요. 그쵸? 제사가 신하고 관련돼 있어요. 신하고 관련돼 있다. 그러면 무슨 뭐를 쓴다? 그쵸? 오일시. 여러분들은 막 척척 나오니까 너무 막 제가 신이 나서 강의가 막 힘이 나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쓰시고, 사자는 방금 이렇게 뱀사를 쓴다는 거. 뭐 뱀한테 제사 지내는 뱀신은 아니고요. 여기서 그냥 의무로 이렇게 해서 보시면 제사는 신한테 지낸다. 신은 뭐냐? 신의 부수는 보일시다. 이렇게 해서 아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섭사가 뭐냐면 남을 대신해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이게 섭사고, 그 다음 제사, 보사 뭐 이런 게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맡을 사자를 보시겠습니다. 맞는다. 뭘 떠맡는다는 걸 말해요. 뭐 냄새 맡는 일을 맡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맡을게, 맡아서 할게 뭐 그럴 때 맡을 사인데요. 이건 어떻게 쓰이느냐? 그 예전에 이거를 그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입구가 그릇의 의미도 있다. 그래서 뭐 그릇 기자에도 이거를 쓰고 무슨 그러니까 그 옛날 시각가와 선생님 그 일본의 정형 학자는요 이거를 그 그릇으로 봤는데요. 여기서도 그릇을 보시고 그릇을 어떻게 하고 있냐? 맡아서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숙여서 보관하고 있는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모습, 그렇지 않나요? 사람이 숙여서 맡아서 이렇게 있는 모습, 그걸 나타내요. 이 그릇을 맡고 있다. 자기가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아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중요한 게 그릇이겠죠. 그릇을 맡아야지 사람이 맡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중요하고 물론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맡아놓은 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잘 사수하고 관리해야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입구자인데 그릇의 의미로 썼다는 거. 그리고 딱 보시면 지금 사람이 고개 숙이고 이렇게 애중지 맡고 있구나. 그래서 맡을 사 쓰시면은 이게 정답이라는 거. 그래서 사회자 할 때 이 사자를 써요. 사회 본다 많이 하죠. 그리고 뭐 사법부, 사헌부, 그 뭐 헌법을 맡아서 하는 부서죠. 그리고 네, 상사, 그 윗사람, 위에서 맡아서 일하는 사람이죠, 상사.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나 글사, 글. 그럴 때 제가 뭐 부수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말이나 글, 뭐 쓰죠? 그쵸? 바로 말씀원 부수입니다. 아시죠? 네, 벌써 쓰셨네요. 그리고 사는 여기 그냥 이걸 그대로 땄어요. 제가 안 주는 이유 다 있죠? 살짝 지나 말았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말이나 글사
말씀하니 부수라는 거. 그래서 이 사자는 어디 쓰냐? 되게 많이 써요. 뭐 형용사, 관형사, 부사할 때 그 사자 다 그게 말이니까요. 그리고 동사, 뭐 작사 작곡할 때 작사, 가사 그리고 뭐 가사 많이 외우고 계시나요? 저는 그 노래방 생긴 이후로 가사를 거의 못 외워요 요새는. 노래방에 다 가사 나오니까요. 그래서 머리가 점점 퇴화되는 것 같은데 큰일 났어요 진짜. 가끔 가다 보면 제 전화번호도 까먹고 막 이러는데 이거 보통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네. 한자만 기억하고 있지 나머지는 지금 큰일 났네. 외워야 되는데. 네. 여러분 안 부르시겠죠? 다 똑똑하시니까. 네. 다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래사자, 모래인데요. 이건 어떻게 연상하시면 되냐? 모래가 어디에 많죠 주로? 바다, 그렇죠? 바닷가에 많죠. 바닷가 그 모래 해변 연상되시죠? 그래서 여기는 그 바닷가를 연상하시면 돼요. 바닷가 이렇게 그 모래가 이렇게 그 바다가 막 넘실넘실하고요. 이쪽에 뭐 모래 사장이 있죠. 이렇게 있는 거를 본떴어요. 그래서 물은 이렇게 물수고 여기는 작다, 적다죠. 그렇게 해서 이게 바로 모래 사자예요. 외우시기 쉬우시죠? 그렇게 해서 부수는 물수로고요. 물이 모래는 아니고 그러니까 보시면은 여기 이 바닷가를 연상하시면 된다는 거. 모래가 주로 바닷가에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바다 옆에 이렇게 적은 건 아니고 작죠. 그 작을 소자도 제가 설명드릴 때 모래라고 설명드렸는데 여기서는 적다는 의미로 적다고 썼어요. 그렇게 해서 모래 사자. 뭐 물보다는 확실히 적죠. 모래가. 네. 그렇기도 하지만 이 작을 소자가 아니라 적을 소자라는 거. 그거를 좀 유념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사마, 백사장, 사과도 이 모래 사자를 쓰네요. 뭐 글쎄요. 사과가 씹으면 모래 씹는 것 같나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과가 이렇게 쓴다는 거 신기하죠? 모래 사자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간사를 사자를 있습니다. 간사를 사자도 이게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책 봐도 되게 무슨 뭐 언덕이 어떻게 막 설명이 복잡한데 그냥 저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사자랑 아자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전에 그 부수 시간에 이 코끼리 상아, 그래서 어금니 아자라고 말씀드렸죠. 사랑 아랑 비슷해서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사악할 사, 간사할 사자인데요. 간사한 사람, 요즘에는 뭐 그런 직장에 한 명씩 꼭 있죠. 약간 좀 안 좋은 사람들, 좀 저랑 성격이 안 맞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꼭 있고, 옛날에 마을에 그렇게 한두 명씩 꼭 있었나 봐요. 간사하고 좀 나쁘고 이런 사람들. 어느 조직이든 한두 명은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다 이해하시죠?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네. 저도 그런 사람들 한두 명 꼭 있더라고요. 봤는데, 여기는 마을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옛날에 뭐 직장이 없었으니까요. 주로 마을에서 농사 짓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마을, 고읍자를 이 오른쪽에 부수로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에 꼭 그렇게 간사한 사람 한두 명 꼭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을 부수로 썼고요. 이 오른쪽은 음으로 아는데 사를 읽는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척사, 사악, 사욕, 뭐 사무사 들어보셨죠? 그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그 시경 그 전체가 사무사다. 생각하면 사념이 없다, 사심이 없다는 그런 뜻이고요. 사심, 주사 여러분들 안 부리시죠? 다들? 저도 주사는 없어요. 주사는 없는데 주사 쓰신 분들은 좀 본인이 관리하셔야죠. 네. 주변에 민폐니까요. 네.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닮을 사자를 볼 수 있습니다. 담는다는 거는 뭐 동물끼리도 담기도 하지만은 여기서 사람이 주체니까 사람이 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사람을 담는다. 사람이 사람을 담는데 이 가운데는 이거를 써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사람이 사람을 담는데 이 가운데는 닮았다는 이런 기호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원래는 이게 그 사람인이랑 이게 써있자 아시죠? 그 어조사인데 뭐뭐로써 그런데 쓰는 한자인데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이 사람으로서 사람을 닮았다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이 사람이 사람을 닮았는데 이게 닮았다는 기호다 하나에 이렇게 쓰는 게 기호다 그렇게 그냥 외우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부수는 사람인이고요. 닮을 사자라는 거. 그래서 사입이 많이 들어보셨죠? 닮았으나 아니다. 이자가 그러나의 뜻이죠. 그래서 닮았으나 아니다. 사입이 유사, 비슷하다 그런 뜻이고 근사, 상당히 비슷하다 그런 거죠. 그리고 비몽사몽, 꿈인지 생시인지 막 헷갈리는 거죠. 비몽사몽, 그때도 사자를 쓰고요.
닮을사, 또 닮다, 비슷하다, 모방하다 이런 건 다 사람 연변을 제가 부수를 쓴다고 전에 잠깐 설명드린 것 같아요. 다시 아시면 되겠고요. 그냥 닮다, 뭘 모방하다, 따라하다 뭐 이런 데는 그 사람 있는 부수라고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동물이 그렇게 남을 따라오거나 그러진 않죠. 주로 뭐 앵무새가 말을 따라하긴 하지만 그렇게 사람 동작이나 이런 걸 정확히 따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다음 버릴 사자 보시겠습니다. 버리다. 여러분들 버리는 걸 어떻게 버리세요? 버리는 걸? 주로 손을 버리시죠. 뭐 이렇게 해서 탁탁 버리시는데 손으로 그렇게 해서 손수고 쓰고요. 그 다음에 사는 어떻게 쓰느냐? 사는 집사자를 씁니다. 여러분 뭐 어디서 많이 버리지만 집에서 많이 버리시죠? 주로 집에서 휴지통에다가 뭐 밖에서 많이 버리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그렇게 해서 버릴 사자. 이 사자를 원래 음인데 뭐 집에서 많이 버린다 그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주로 나는 손으로 버린다. 손으로 다 손으로 버리죠. 뭐 주소 손으로 버리고 하는데 그래서 손수가 부수라는 거. 그리고 취사 선택 아시죠? 취하는 거 취하고 버리고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 사생취의 그 죽음을 버리더라도 의를 취하겠다 이런 말이죠. 아주 좋은 말인데 참 힘든 거죠. 목숨까지 버리면서 그 의를 취한다는 게 그렇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런 정신을 가지신 분들 존경스럽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빗길 사자, 빗기다. 빗긴다는 거는 뭐 비탈지는 거 이렇게 빗긴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 옛날 사람들이 한자 만들 때 고민을 하다가 아 그래 이런 물건을 잴 때 덜어줄 때 이렇게 퍼서 이렇게 빗겨서 떠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탁탁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빗겨주죠. 물을 담아줄 때 그걸 본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오른쪽에는 이 말두자 제가 그 부수 시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국자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는 곡식이고 이렇게 담는 건데 그걸 기우는 모양이 마치 그 곡식을 담아서 퍼주는 그거를 본뜬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오른쪽에는 이 나여자인데 이거를 사로 여기서 읽고요.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퍼준다, 내가 기울여준다, 내가 주체다 이렇게 배우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의 여자거든요. 뒤에 배우실 텐데요. 그렇게 해서 이게 빗길 사자라는 거. 빗기다. 이렇게 비탈적이다. 그래서 사야. 이게 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게 뭐예요? 그 저녁이죠. 햇빛이. 그리고 경사면 이때 많이 쓰고요. 사시. 눈이 좀 약간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사선, 사탑, 사양사업. 좀 지는 사업이죠. 사양사업. 이거를 나 사양할게 그런 게 아니라 지는 사업이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자를 일사자 쓴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의 부수는 기우니까 기우는 주체가 나지만은 기우이는 사람은 사람인데 이 기우는 주체는 이 주걱이죠. 이렇게 기울여주니까 그렇게 해서 이 말두자가 부수라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 기울일 때 뭘 기울이냐? 그래 곡식을 이렇게 따라주는 거다. 그렇게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안 잊어버리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 긴 뱀이 뭐죠? 파충류죠. 그래서 뭐 파충류 뭐 있나요? 없죠. 제가 파충류 무슨 뭐 양서류, 곤충, 벌레 뭐 다 못 쓴다고 그랬죠? 부수는? 그쵸? 벌레충. 뭐 예전에 뭐 안 가렸어요. 뭐 파충, 양서류 뭐 유로 나누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나눴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안 나눴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당연히 벌레로 본 거죠. 하나의 벌레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쓰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해서 이게 큰 뱀사, 긴 뱀 사자. 그냥 뱀사로 아셔도 되고요. 긴 뱀사. 그렇게 해서 부수는 이거. 곤충으로 간다. 벌레로 간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자체로도 뱀사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합쳐서 좀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이렇게 쓴 거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삼이, 뱀꼬리가 좋지가 않죠, 결국. 그리고 독사, 장사진, 사족 많이 들어보셨죠? 전혀 필요 없는 거. 뱀에 다리가 있나요? 없죠? 그런 것처럼 붙일 필요가 없다 그런 거고. 용두삼이. 네. 이 삼이가 용두삼이에서 나죠? 제일 처음에 삼이가.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사자 보시겠습니다. 이사가 뭐냐? 뭐 이사 간다 그게 아니라 이거 디스 그 이사인데요. 보시면요. 제가 뭐 지시대명사나 부사 뭐 이런 건 진짜 설명드리기가 힘들다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이거 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음을 차용해 와가지고 쓰는 거라서 설명드리기가 힘든데요. 이게 지시대명사예요. 그래서 이사, 디스 말 그대로.
this, then 이게 아니라 this죠. 이것만 하면 그죠, 그 that. 이거 무슨 영어 시간 됐는데 이건 that이고 이거 전체는 this 이거. 네, 이거다. 이거의 의미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사달 삼원난적 이건 뭐 시험에 안 나왔고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this의 뜻이다. 그래서 뭐 this 사 이렇게 쓰면 절대로 안 돼요. 또 영어도 아닌데 이사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사. 그리고 부수는 이거는 부수가 도끼 근자. 이걸 부수로 쓰진 않겠죠. 이게 대시라는 그것의 의미가 있는데 이 전체 붙어가지고 이사로 쓰니까 이 도끼가 부수라는 거. 그렇게 아시면은 뭐 정답이시죠?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속일 사자. 남을 속인다. 남을 속일 때 어떻게 속이세요, 여러분? 주로 말로 많이 속이죠, 말로. 너 뭐 그렇게 했냐? 뭐 해가지고 그렇게 했냐고 속이진 않죠. 아무튼 야 그거 되게 좋대 뭐 그렇게 해서 가면은 뭐 안 좋고 뭐 그런 식으로 속이는데 말로 속인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만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렇게 써요. 이게 작자 오른쪽에 쓰는 건데 이것도 사로 읽는 거예요. 잠깐 사자인데 뭐 다른 모르셔도 되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해서 음으로 쓰였다. 오른쪽에 왼쪽에 이거는 뜻 부수로. 그래서 속일 때는 뭘로 속이냐? 말로 속이는 사람. 그렇게 해서 속일 사자. 그래서 사기꾼 뭐 알죠? 그 나쁜 꾀로 속이는 거. 그게 사기고요. 그다음 사칭. 거짓으로 속이는 거죠. 뭐 변호사 사칭해서 뭐를 금품을 요구하고 뭐 그런 경우 많죠. 범죄 중에. 그럴 때 속일 사자 이렇게 쓴다는 거 알아두세요. 속일 사. 이거는 이렇게 보시고 그 부수로 부수가 아니라 후능으로 나왔다는 거. 후능. 이렇게 딱 보시고 이게 좀 지을 작자랑 비슷하잖아요. 지을 작자 아시죠? 이렇게 사람 인변에 이렇게 작자. 그래서 말을 막 지어내서 하는 게 속이는 거잖아요, 남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속일 사자 그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속일 사 딱 나오면은 그래 속일 사 딱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말을 지어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줄사. 줄사는 제가 그 받칠 공짜 설명드릴 때 잠깐 설명드렸어요. 죄송해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을 받칠 공짜, 여러분들 뭘 바친다고 했죠? 사람한테 바칠 때 좀 귀중한 물건을 바친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자기는 귀중한 물건 윗사람이 받았는데 아랫사람한테 뭐 그냥 자기 뭐 먹다 남은 거 주고 뭐 입다 남은 거 주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렇죠? 그 아랫사람한테도 그 상 줄 때 좀 이제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개 폐, 그러니까 폐물 이런 좋은 물건 그런 건 돈 관련된 걸 이걸 쓴다고 그랬죠. 뭐 여러분들 무시해가지고 막 이렇게 쓴 게 아니라요. 그냥 막 설명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나왔어요. 아까는. 지금은 그렇게 해가지고 조개 폐를 쓰고요. 그 받칠 공자도 조개 폐를 쓰죠. 윗사람한테 바친다고 해서 거기는 이렇게 그 장인 공자를 써서 그 음을 나타내고 했는데 여기는 그렇게 해서 조개 폐를 이쪽 쓰고요. 이 오른쪽에 뭘 쓰느냐? 이게 양자인데 여기는 합쳐서 사로 읽어요. 사. 줄사. 그냥 단순히 줄사인데 그냥 단순한 뭐 친구 관계에 주거나 윗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여기는 담이 아랫사람한테 주는 거. 왕이 하사한다 그러죠. 하사품. 그때 사자는 이렇게 써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사로 외우셔도 되고요. 이 태양이 이렇게 안에 비치는 것 같잖아요. 들이우는 것 같이. 그래서 이 윗사람이 이렇게 아래로 들이운다. 그렇게 해서 준다. 그렇게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줄사자 내려준다 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사성, 성을 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김씨, 이씨, 저 같은 오씨인데 그리고 살, 후사, 후하게 내려주는 거죠. 하사, 아까 말씀드렸죠. 하사품. 그리고 사약, 사약은 요즘에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되게 중요해요. 보통 사람들이 저기 어디죠? 그 사극에 보시면 이러잖아요. 죄인 너는 사약을 받아라 그러면 사자가 대부분이 죽을 사자로 하세요. 왜냐면 대부분 먹고 막 이러고 막 피 흘리고 죽죠. 그래가지고 죽을 사자로 사약을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죽을 사자가 아니에요. 이 사자입니다. 왕께서 내려주시잖아요. 죄인한테. 죄 알겠지? 그래 이 약 먹어라. 그래서 왕이 친히 내려주시는 약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약 먹을 때 저라도 먹죠? 그 왕께서 내려주시니까. 그렇게 해서 왕께서 내려주신 약이라고 해서 사약이지. 그럼 물론 먹어서 뭐 건강해지고 보약 아니죠. 그거 보약은 아니고 죽는데 그렇다고 죽을 사자가 아니라는 거. 왕께서 내려주신 약이라는 거. 그래서 삭 보시다가 뭐 사약을 내리라 뭐 그럴 때 야 저거 죽을 사자다 죽을 사자 그렇게 옆에서 그러면은 야 그거 죽을 사자 아니야 이거 임금님이 내려주셨잖아 그래서 사자야 임마 그러면은
얼마나 유식해 보이겠어요. 그렇죠? 대부분이 죽을 사자로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자입니다. 왕께서 내려주시는 이야기예요. 근데 대부분 죽죠? 사양 먹고 안 죽는 사람 있나요? 저 못 본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깎을 삭자. 여러분 깎는다. 뭘로 깎으세요? 뭘로? 깎는다. 칼로 깎죠? 칼로 깎습니다. 근데 여기서 뭘 깎는 걸 봤냐? 그 고기를 깎는 걸 봤어요. 고기를 깎아낸다. 고기를 깎아내가지고 이 밑에 고기를 깎아내는데 여러분이 보세요. 고기를 깎아내봐요. 그러면 계속 고기가 막 늘어나나요? 고기가 깎아내는데도? 아니죠. 계속 줄어들잖아요. 점점 작아지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작아졌어요. 그렇게 해서 한자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외웠는데 그러니까 깎을 땐 뭘로 깎냐 주로 물건 깎을 때는 칼로 깎는다. 그렇게 해서 칼돌 붓을 쓰고 여기서는 고기를 깎는데 고기를 깎으면 깎을수록 이게 양이 줄어드니까 점점 작아지니까 그렇게 잡을 손 위에 쓴다는 거. 그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삭제, 삭탈, 삭발, 삭발 아시죠? 삭발 저는 군대 갔을 때 해봤는데 그 전에 아주 애기 때 얼마 해본 것 같아요. 삭도, 삭감, 예산 삭감한다고 그러죠. 첨삭, 더하고 빼고 원래는 그게 뭔 뜻인데 주로 그 글 문장에서 첨삭을 많이 해주죠. 그렇게 해서 노출 같은 거 첨삭 많이 해주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초하루 삭제를 보시겠습니다. 초하루면은 그 세월하고 관계돼 있죠. 시간, 세월, 그쵸? 그렇게 해서 코가 어렵지. 누가 내 욕하나? 아니, 욕하면 코가 어렵나요? 모르겠네. 그렇게 해서 초하루, 세월하고 관계돼 있는데 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단월자 이렇게 세월하고 관계돼 있다고 그랬죠. 초하루, 이 세월. 그렇게 해서 단월에다가 왼쪽에는 이자를 쓰는데 이게 음도 나타내지만 이게 역자에 이거 쓰거든요. 거슬릴 역자. 여러분들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이게 좀 거슬린다. 뒤로 막 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월이 이제 다시 시작되는 거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달이 이렇게 계속 뜨다가 그 보름 되면 이제 보름달이 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점점 달이 작아지다가 다시 달이 커지기 시작해요. 초하루부터는 첫날부터는. 그럴 때 이 달이 다시 역으로 커지기 시작한다. 그렇게 해서 이게 붙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초하루니까 세월, 이 달을 부수는 이건 고기라는 한 번이었고요. 달, 순순히 단월이 부수라는 거. 그렇게 하셔서 삭풍, 만삭 아시죠? 그 임신한 분들 이제 달이 다 찬 거, 그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 거. 만삭이라고 그러죠. 그때 이 삭자를 쓰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풀이 우거져 있다. 수풀이 얼마나 우거져 있냐면은 나무가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두 개도 수풀 임자잖아요. 그쵸? 이거보다 더 우거졌어. 엄청 우거졌어. 이거보다. 하나 더 써줬어요. 얼마나 우거졌어? 수풀잎 3개나. 그렇게 해서 수풀 3자. 그래서 삼림이라고 들어보시죠. 삼림이 우거져 있다. 그때 3자로 이 3자를 써요. 수풀. 그래서 삼라만상, 삼라, 삼엄 그때도 이 3자를 쓰고요. 이 나무가 3개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빽하죠. 그렇게 해서 수풀 3자 쓴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은 이것도 수풀림이잖아요. 그래서 2개 쓰건 3개 쓰건 어쨌든 수풀이다. 근데 이건 3개니까 3, 그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아무튼 이 수풀보다는 훨씬 더 우거져 있는 모양이다. 나무가 아무래도 하나 더 있으니까 나무 하나 차이가 크겠죠. 그렇게 해서 수풀 3 외워주시면 되겠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상자, 오히려 상자가요. 이것도 제가 일단 글씨를 쓰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와 뭐의 그 합성이냐면요. 8팔이랑요. 향을 합친 거예요. 향자. 그렇게 해서 8팔이 주로 사람이 팔자 걸음 제가 팔자 설명드렸는데 그렇게 걷는 거, 발 모양이고요. 이게 향한다. 그렇게 해서 아니 사람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쪽으로 향해서 간다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오히려도 부사가 제가 설명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가 이 걸음하고 관계되어 있다. 향하량하고 2개 합치면 ing자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서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서쪽 방향으로.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숭상, 상무 이렇게 쓰고요. 이 상자가 들어가는 들어가는 거는 다 상으로 대부분 읽어요. 대부분이. 물론 아닌 자도 있지만 이게 위에
붙으면 상자로 많이 읽거든요. 이 밑에도 대부분 이게 붙어서 상자가 되는데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부수는 작을 소입니다. 위에 있는 거. 작을 소. 오히려 작다. 그렇게 배우시면 되나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상자고요. 숭상, 상무, 뭐 고상하다. 뭐 고상한 척 하지만 뭐 이러죠. 고상, 상무. 그때 이 상자를 쓴다는 거. 오히려 상. 아시면 되겠고요. 이건 안 주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나오니까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치마상. 치마. 그런데 치마가 뭐죠? 치마도 일종의 옷이죠? 옷이니까 밑에다 쓸게요. 여기는 이 붓으로 왼쪽에 쓰는 게 아니라 밑에 썼어요. 모드 일자죠, 이게.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이게 붓수고요. 옷인데 요걸 위에 썼어요. 상자를 나타내려고. 그렇게 해서 이게 치마 상자. 보시면 치마상이죠? 치마는 옷이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드가 붓수라. 그래서 옷하고 합쳐져서 의상. 아시죠? 의상실. 그리고 동과 홍상, 뭐 같은 값이면 다음치만 뭐 그런 거죠. 노구의 홍상, 이거는 그 세대를 나타내는 그런 한자죠. 그렇게 해서 이게 나오면은 이 상인데 옷이다. 옷 중에 그래 치마가 있었지. 그렇게 해서 치마상 그렇게 훈음으로 쓰실 수 있으셔야 되고 이건 지우지 마.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다 무조건 지워요 제가 버릇이 돼가지고 지금 지우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막골 상자 보실 텐데요. 상자는 이게 주로 쓰인다고 그랬죠. 일단 제가 써놓을게요. 위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막골 상이 뭐냐? 그 입이 입구로 쓰긴 한데 여기는 그 가로알자, 가로알이 말한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먹는다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렇게 해서 가로알에 이 가운데가 뭐라고 그랬죠? 혀라고 그랬죠. 혀라고 그래서 이 가로알인데 여기에 위에 뭘 쓰냐? 이게 그 숟가락의 의미도 있어요. 제가 뭐 죽은 사람의 의미다. 그래서 뭐 되라자 설명드릴 때 설명을 드렸는데 숟가락의 의미도 있으면 숟가락을 건떴다. 그래서 그 숟가락 시자도 보시면 여기 왼쪽에 오를 시자 써가지고 뭐 숟가락 시로 쓰고 진짜 어려운 한자인데 뭐 나무 목에 이렇게 써서 뭐 시자로 숟가락을 나타내게 하는데 이게 주로 숟가락을 나타내요. 그렇게 해서 여기도 보시면 숟가락을 입에 갖다 대고 어떻게 하는 거죠? 맛보고 있는 거죠. 음식을 이게 입이라고 그랬죠? 그 혀내를 이렇게 맛보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맛보를 상자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이거의 부수는 맛보니까 여기 이게 입이라고 했지만은 여기가 부수를 썼어요. 그래서 입구가 부수라는 거. 이 맛본다고 해서 이 밑에 입이 아니냐 그래서 가로알로 쓰실 수가 있는데요. 헷갈리시지 마시고요. 위에 입구가 부수라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수정 위로 뜬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위에 입으로 넣는다. 이걸 음으로 생각 안 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아무튼 맛보니까 입으로 맛보잖아요. 그렇게 해서 입구가 부수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갚을 상자 보시겠습니다. 갚는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요. 갚는다, 빌린다, 빌려준다, 뭐 값을 매긴다, 뭐 이렇게 값어치 사람이 돈에 대한 그런 이용에 관련되어 있는 거 그런 거는 사람이 못 써요. 사람이 돈을 이용하잖아요. 뭐 개가 돈 내고 뭐 사오고 뭐 이러진 않죠. 사람이 주로 돈을 이용하고 쓰니까는 돈은 물론 이 조개 폐가 맞습니다. 돈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돈을 이용하는 그런 개념에는 다 사람인이 부수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오는 거예요. 뒤에도 제가 강조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러면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갚을 상자, 갚는다, 돈을 갚는 거죠. 이건 또 누가 부수겠어요? 방금 말씀드린 사람이 부수입니다. 그렇게 하고 상자는 이게 상줄 상자인데 여러분들 상 많이 받으셨죠? 중고등학교 때 그때 이 상자 써있는 거 보셨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사람이 있어서 갚을 상자. 그래서 그 돈을 이용한다 그런 데에서는 사람 있는 부수를 주로 쓴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리상자, 서리가 내린다. 서리는 뭐랑 관련되어 있죠? 여러분들? 기상현상하고 관련되어 있나요? 그쵸? 서리 맞자 서리 내린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보시면요. 기상현상은 뭐라고 했죠? 부수가? 그쵸? 비유입니다. 비유. 그리고 상자는 여러분들 서로상자 아시죠? 서로상자를 여기 써가지고 읽기로 써요. 그렇게 해서 서리, 기상현상, 부수는 비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상설, 그리고 상엽. 이게 설이 맞은 단풍잎이죠. 상엽, 설상가상, 상해, 상강 이렇게 서리가 내린다. 그래서 상강이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뽕나무 성자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그 부수 제일 처음 설명드릴 때 설명을 드렸어요. 무슨 나무다 하면 뭐부터 일단 쓰고 보시라. 무슨 나무, 그쵸? 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부수만 그 편 계속 보셨죠? 그거 안 보시면 안 돼요.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무가 쓰였고요. 뽕나무는 위에 그 뽕나무를 그렸어요. 뽕나무 열매를. 뽕나무 열매가 이렇게 손이같이 생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였나 본데 그렇게 해서 또자를 3개 써가지고 뽕나무 상자 이렇게 보시면 아 이거 뽕나무 열매 달렸네. 그렇게 해서 뽕나무 상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훈음으로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상점벽해 그 뽕나무가 푸른 바다로 바뀌었다. 얼마나 극심한 변화를 의미하죠. 그리고 상형 뽕나무 이파리 뽕잎이죠. 그리고 다음 보시겠습니다. 상서 상자인데 상서가 뭐냐 상서롭다 많이 그러죠. 상서로운 게 복되고 길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복되고 길이 일어나는 것을 일어날 조짐, 일이 일어날 조짐인데 막 복되다, 그런 뭐 상서롭다 이런 건 뭔가 좀 약간 신과 관계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막 상서로운 그런 상서로운 기운이 느껴진다고 이러죠. 근데 신하고 관계되어 있으니까는 뭐죠? 부수는 네 바로 요겁니다. 아시겠죠? 다 여기 쓰셨죠? 그리고 상자는 오른쪽에 양자를 써서 상자의 음을 나타내요. 다음 한자도 그렇게 쓰는데 일단 보시면요 상서산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네 여기에 이게 부수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상서롭다 그런 거는 그 뭐라고 하죠? 그 신과 관계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이 보유시를 부수로 쓰시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상서, 발상지, 불상사 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씁니다. 발상지 많이 아시죠? 모모의 발상지, 불상사. 아 이거 불상사가 일어났네 뭐 이러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세자 마지막 세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자세할 상자. 여러분들 자세히 누가 자세히 설명한다. 근데 어떻게 설명해요? 말로 설명하시죠. 자세하게 할 때 뭐 그림으로 물론 하기도 하지만 그림을 그리면서도 설명을 하잖아요. 야 여기는 뭐 이렇게 생겼고 여기 이렇게 생겼으면 그렇게. 그러니까는 주로 기본적으로 말로 설명을 하시니까 자세할 상자는 말씀 언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상을 나타낼 때 이 양이 상하고 비슷하니까 음을 나타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로 자세히 설명한다. 그렇게 해서 자세할 상자, 부수는 말씀화 그렇게 쓴다는 거. 그래서 소상이 아래어라고 이러죠. 소상, 상세하다. 미상, 알려지지 않았다. 작자, 미상 뭐 이러죠. 그럴 때 작자는 상세하지 않다,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거고요. 상술, 아주 자세하게 서술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모양 상자를 보실 텐데요. 모양이 뭐냐? 모양이 사람 모양도 있지만 물건의 모양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두 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모양은 사람 모양도 있고 물건의 모양도 있다. 그렇게 해서 사람 모양, 물건 모양. 이게 그 상자로 읽기도 하지만 이 코끼리 상자죠. 상자로 읽기도 하지만 물건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상형하면 뭐예요? 상형 코끼리 모양인가요? 아니죠. 그 물건의 모양을 보던 한자잖아요. 상형. 주로 부수가 상형 한자인데 이게 그 물건을 나타내요. 물건. 그냥 일반 물건이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나 물건 그 모양을 나타낸다. 그렇게 해서 상형, 모양 상자 이렇게 쓰고요. 부수는 아무래도 물건보다 사람이 훨씬 우월하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부수라는 거. 모양 상. 이 오른쪽에 상자를 그러니까 또 상으로 그렇게 외우셔도 되겠고요. 보시면 흉상 아시죠? 이 가슴부터 위까지 한 그 조각이죠. 흉상, 상상, 영상, 뭐 영상물.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영상물로 보시는 거죠. 동상, 뭐 이순신 동상 보셨죠? 그 광화문에 자화상, 불상, 그 불교 그런 절에 가면 불상이만 있죠. 그때도 이 상자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일 상자를 보시고 오늘 또 12강 마무리 지을 텐데요. 시간이 약간 오버됐네요. 죄송합니다. 일을 상자를 보실 텐데요. 일타. 누구를 잃을 때 상당했다고 그러죠. 누구 돌아가시면 상당했다고 그러는데 상당은 주로 뭐예요? 거기 가면 막 곡하죠. 아이고 누구 아버지 막 이러면서 아이고 아빠 뭐 이러면서 곡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곡할 복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곡할 때 이 개가 위로 어우 하면은 그 운다고 그러고 뭐 옆으로 하면 짖는다고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릴 때 곡할 복자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개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도 곡할 때 아이고 곡할 때 이 곡자가 뭐를 더했냐면은 망할 망자 이 없을 망자인데 사망할 때도 이 망자 쓰잖아요. 그렇죠? 없어진다고 그런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해서 이걸 합친 거예요. 합쳐보세요. 그러면은 합쳐보겠습니다. 요걸 요렇게 썼죠. 그리고 요거는 요렇게 써요. 7자같이 그렇게 한 다음에
좀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건 어떻게 쓰냐 네모를 가운데 2개 쓰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이게 좀 오드이자 같이 요게 이렇게 나오고 요게 이렇게 좀 복잡하실 텐데요. 해서 이렇게 아니 요게 이렇게 나오는 요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곡이랑 이 마늘망이랑 합친 거 이게 이를 상자라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뭐 상중 뭐 기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뭐 저런 그 가게 같은데 가끔 이런 거 붙어 있는 거 보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집안에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장례식장 가면 이 상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상주에서 그 돌아가신 분, 그 가족분들 상주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이거의 부수는 입구. 입으로 주로 막 울잖아요. 복하고 아이고 아이고 막 이뤘을 때 주로 막 입으로 슬퍼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여. 상여 아시죠? 시체를 싣고 가는 묘지까지 가는 그런 기구고요. 조상은 상가에 대해서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인사를 조상이라고 하고요. 상중, 상복, 상실, 뭐 상실의 시대 들어보셨죠? 그리고 문상난다고 그러죠.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해서 상자까지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상으로 12과 시간이 약간 오버됐는데 네, 이것으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강에서 찾아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